오늘은 지금 상황이 그 강세장의 조정 국면인가, 진짜 지난 한 11, 2년 동안 올라온 상황에 그 추세, 혹은 이게 약세장의 그 변동성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요. 이 S&P 글로벌 기사는 전번인가요? 전전번 동영상에서 제가 이미 보여드렸는데, 이 기사 내용 중에서 여기 보시면 직전 12개월로 파산한 기업들이 쭉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내용과 관련된 이것이 추가로 업데이트가 나왔는데, 이거는 현재 다운그레이드하고 업그레이드한 비중이 43대 1. 그러니까 이제 신용등급을 강등당한 게 43배 높다는 뜻입니다. 과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신용등급 강등 사태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레버리지론 파트에서. 레버리지론이 이제 투기등급성 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현재 레버리지론 발행한 것 중에 트리플 C 이하에 있는 게 11%대 정도 육박했는데, 이거는 과거에 그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정점을 찍었던,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때 2009년도에 정점을 찍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경기 수축 국면에 있었던 충격이 그 뒤에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경기 확장 초반까지 그 시기에 이미 도달을 한 상태예요. 그리고 전체 레버리지론 중에 그 트리플 C는 11%대에 있고 싱글 B까지 포함하게 되면 이게 30% 중반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한 가지 더 봐야 될 게 이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파란 거는 이미 43배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 이제 빨간색이 뭐냐면 직전 12개월 중에 이 레버리지론 토탈 발행한 기업들 중에서 파산한 기업들이에요. 직전 12개월 누계치인데, 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 보면 이 폭발적으로 이 정점을 치는 시기가 언제냐면, 이미 경기 확장 국면에 들어서서 올라가고 있을 때거든요. 그 시기에 이게 계속 그 파산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3.1%로 급등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제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앞으로도 사실은 이런 궤적이라면 추가로 디폴트를 할 가능성의 기업들이 많다고 사실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상황이. 또 한 가지 이제 이미 보여드린 기사 중에 조선비즈 기사 보면, 여기 대기업들이 부채비율이 높거나 투자 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대출 지원이나 회사채 매입 구제금융을 받지 못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파산하면 810만 명의 근로자가 실직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라고 지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준이나 이런 쪽에서 정부에서 재난지원금도 주고, 연준에서 채권 매입이나 이런 것들도 하고, 또 정부에서 또 구제금융도 지급해서 뭐 델타항공이나 이런 데 자금 지원도 하긴 했지만, 모든 것을 전부 다, 모든 기업들을 다 지원할 수 없다라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아직도 이 그 그러니까 고용 시장이 과연 좋아졌겠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전체 고용자 수가 굉장히 많이 빠졌다가 락다운 때문에 5월달에 잠깐 들렸거든요. 들렸는데, 이 들린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 거냐면,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파란 게, 그러니까 빨간 게 그러니까 전월비인데 250만 명이 좋아졌고요. 하지만 전년에 대비해서는 1,700만 명이 줄었어요, 고용수가. 그러면 우리가 250만 명, 한 달 전보다 250만 명 늘었다는 것에 대해서 환호를 해야 되는 건지, 전년 대비 1,700만 명이 줄었다는 것에 대해서 슬퍼해야 되는 건지 고민스럽습니다, 참, 개인적으로. 그런데 고용이 이렇게 좋아진 것도 있지만, 문제 이제 이미 앞에서 봤던 것처럼 아직 잠재적인 어떤 그런 그 파산에 대한, 디폴트에 대한 위험성들이 있고 실업에 대한 위험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굳이 긍정적으로만 봐야 되겠는가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 또 고용의 질적으로 놓고 봐도 잘 보시면 이게 지금 이미 보여드렸지만, 그 파트타이머,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파트타이머를 선택한 사람들이 이제 파란 차트고요. 기존에 이미 파트타이머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고용되었던 사람들인데, 최근 추세를 보면 통상적으로는 이게 쭉 같이 올라가거든요. 왜냐하면 경제가 안 좋으니까 파트타이머가 구하는 직이 많겠죠. 기존에 했던 사람이건 아니면 정규직에 있던 사람이건 간에. 그런데 최근 추세를 보면 기존에 파트타이머에 있던 사람이 급격하게 줄어버렸어요. 락다운하면서 갑자기 다 그 일자리를 잃어버린 거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게 아니고 경제적 이유로 파트타이머를 하는 사람이 늘어났어요, 급격하게. 이거는 뭐냐면, 정규직에 있던 사람들이 확 그 자기 정규직에서 이탈되면서 파트타이머라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뭐 항공기 기장, 뭐 이런 예비 기장이나 이런 분들이 뭐 대리운전을 한다, 이런 패턴이 여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과연 이게 고용이 좋아졌다 해서 고용의 질이 좋은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경제가 좋아지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그리고 GDP 예측치들을 하는 데가 있는데, 이건 애틀란타 연준이거든요. 애틀란타 연준에서
그 GDP에 대한 추정치를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하는데 이거 그 밑에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50을 고노박질 쳐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아직까지 추가적인 액션을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이제 이거보다 좀 더 액션이 빠른 이 뉴욕 연준을 보면 2020년 2쿼터에 2분기에 GDP가 연율로 25% 줄 거라고 예측을 했고 이제 3분기에는 좀 더 예측치가 올라와서 원래는 이제 36%까지 준다 그랬다. 죄송합니다. 지금 12%대 정도로 줄어드는 게 이제 좀 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한 가지 이제 고민스러운 건 우리가 이 기사예요. 이 기사를 보면 이게 KBS 기사인데요. 정경련에서 이제 세계 경제가 내년 4월에나 정상화가 되고 2000년 하반기에야 돼야 회복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정경련에서만 한 게 아니고 전 세계 주요 18개국 주요 대표단체에서 조사를 한 거죠. 세계 전망 조사를 했는데 더블디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가을 이후에 코로나 2차 대유행으로 해서 조치가 강화되고 경기가 다시 침체한다라고 하는 시나리오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게 2차가 발생해서 더블 딥이 될지 락다운이 강화될지 이런 것들은 지금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 심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경제인 그 CEO들의.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투자와 고용을 급격하게 늘리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 기사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이 고용의 질이 안 좋은 상태인데 고용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질이 좀 안 좋은 상태에 있는데 거기다가 그 기업들조차도 이 위험하다고 인지를 하는 상황이 아직 안 바뀌고 있다는 얘기는 고용의 질이 단순간에 확 바뀔 수는 없다는 뜻이라고 우리가 한번 읽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락다운 때문에 강제적으로 출근하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서 일정 부분 뭐 레스토랑이라든가 여름이 되니까 레저, 뭐 수영장 이런 데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물놀이장 이런 데는. 그런 쪽에 있는 직원들이 일부 고용이 되는 것들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근데 그게 그런 어떤 일시적인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요가 충당된 이후의 고용이 과연 긍정적으로 잘 일어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 좀 개인적으로 물음표고 또 이게 실제로 정말로 2차 그 대유행이 독감과 섞인 2차 대유행이 발생했을 때 과연 그게 기존에 다시 들어갔던 사람들조차도 오히려 다시 그 집으로 쫓겨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물동량인데요. 미국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자동차 혹은 이제 트럭 같은 거 있죠. 그다음에 철도, 그다음에 배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이제 우리가 선적 물동량 움직임인데 좀 늘어나는 것 같더니 요번 주 확 줄었어요. 제 생각엔 이게 아마 그 시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일정 수준 물동량이 늘어나는 게 보이다가 확 줄었거든요. 5월달 들어서 그러니까 4주니까 여기서부터 쭉 늘어나는데 확 줄었어요. 시위가 이제 꺼지면 이것도 다시 늘어나겠지만 그 직전 연도들에 비하면 늘어나는 물동량 숫자가 지금 물동량이 굉장히 적어요. 아직은. 그만큼 경제가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다고 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좀 심상치 않게 움직이는 게 이 코로나 그 확진자 수인데 이거 월드오미터 데이터를 보면 여기 보시면 이제 미국 데이터거든요. 미국인데 잘 보시면 지금 이제 2만 5천, 뭐 2만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직전에 이제 3만 4천대 있던 것들에 비하면 낮긴 하지만 줄지 않고 있고 옆으로 개걸음을 치고 있다는 게 하나 봐야 될 거고 이제 이거 말고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통계내는 CDC 데이터를 보면 확 우리가 문제를 알게 되거든요. 이 CDC 데이터인데 CDC 공식 통계를 보면 잘 보시면 여기 새로운 케이스잖아요. 연 이틀 거의 3만 가까이 육박해서 2만 9천이 나왔어요. 확진자 수가. 근데 이게 이 초반에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이렇게 일정 수준 만들어지는 게 3만대 초반이거든요. 근데 지금 2만대 후반에 나와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확진자 수가 이게 줄어들어야 되는데 경제 재개로 인해서 초반부까지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확진자 수가 늘어난 게 이거는 그 calculated risk 블로그닷컴에 나온 데이터인데 전체 그 검사자 중에서 확진자 비율이 5%대로 낮아졌다는 건 긍정적이고 그러니까 이 그 검사자 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옛날에 비해서 확진자 수가 늘어났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건 이 검사자들이 이게 항체가 형성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중에 걸린 사람이 이제 이 정도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검사자 중에 또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놓고 보면 위험성이 조금씩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 최근에 그 시위 사태라든가 경제 재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 하나하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후반부에 가면
이 선거운동이 좀 더 강해질 것 같거든요. 이 선거운동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집합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계속 무엇인가 이 확진자 수가 줄지 못하고 옆으로 가거나 위로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계속 오픈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놓고 보면 우리가 경제가 재개됐다는 거 하나만으로 과연 좋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물음표입니다. 저는 사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사실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것이냐라고 하는 논점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뭐 지미 카터라든가 아니면 뭐 클린턴이라든가 부시라든가 이런 대통령들이 이제 한마디씩 했는데, 하물며 공화당인 부시 대통령조차도 분열은 안 된다고 얘기를 했을 정도로 트럼프陣営에서는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저는 주식시장에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중 간의 대립이 있는데 이 대립이 단기간에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트럼프의 어떤 체제를 일정 수준 유지해서 갈 거라고 저는 다음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할 것 같다라고 보이고 있는데, 그거 이외에 예를 들면 뭐 다른 서방 국가라든가 이런 쪽하고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트럼프 행정부 행동이 민주당에 가면 좀 느슨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트럼프가 낙선하는 건 저는 악재라기보다는 호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예측이 어려운 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예전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되면 주시장이 악재라 그랬는데 오히려 호재로 작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간단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지금 한번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는 통상적으로 사이클이 경기 정점을 맞고 나면 정점에서 일정 수준 그냥 이렇게 흘러내려가다가, 이런 흘러내려가는 중에 중앙은행에서 경기 부양책을 하거든요. 주로 기준금리를 내렸지. 이때는 기준금리가 충분했으니까. 그러면 일정 수준 반등하다가 그게 다시 힘을 잃고 내려가는 패턴을 반복했고, 이게 IT 버블 때입니다. 왜 IT 버블 때는 상당히 길었어요, 사실. 저점, 그러니까 이 조정 국면이. 근데 이거 글로벌 금리 위기 때인데, 이때는 IT 버블 때보다 이제 좀 빠른 속도로 쭉 한번 빠졌었는데, 이때도 물론 빠진 게 있긴 하지만 반등이 기간으로 놓고 보면 얘가 굉장히 짧은 기간에 좀 빠졌거든요. 근데 베어 스턴스가 일이 터지면서 일이 터졌고, 그래서 이제 기준금리 조절 좀 해줬는데 반등하는 것 같더니 아무런 이유 없이 흐물흐물 내려가다가 여기서 이제 리먼이 터지면서 붕괴되고, 여기서 이제 기준금리를 제로까지 내려주고, 그 다음에 그걸로도 안 돼서 QE1을 진행하면서 주시장이 타고 올라갔거든요. 지금은 갑자기 급락을 했잖아요. 락다운 때문에. 급락을 했는데 여기서 기준금리를 1.5 내렸지만 금리 자체 가지고는 안 되니까 QE를 바로 진행했거든요. 그리고 반등했어요. 그러면 이 반등이 과연 이때서 보였던 이 반등처럼 이 이후에도 이렇게 추세를 계속 확장 국면으로 만들어 갈 것이냐, 아니면 얘가 그냥 여기서 반등한 거에 대해서 좀 센 반등이고 나머지 다시 예를 들면 이제 추세를 돌파하지 못하고 이제 옆으로 횡보를 기거나 밑으로 더 떨어질 것이냐라고 하는 논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건 사실 몇 가지 조정이 끝난 상태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주식이 충분히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떨어지는 과정 중에서 만들어지는 게 신용이 팽창됐던 게 이제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신용융자 잔고는 다시 아마 상승하게 됐을 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지표가 한 달 늦게 나오는데, 미국 지표뿐만도 신용융자 잔고는 최근에 급등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용융자 잔고가 꺼지지 않은 상태가 있고, 그 다음에 재고 조정이 끝나서 재고를 새로 축적하는 행위를 이제 기업들이 해줘야 되는데, 내년 하반기, 내년이나 돼야 뭔가 좋아질 거라고 하는 기업들이 과연 재고 축적을 하겠느냐. 또 한 가지는 실업이 최대치로 왔고 저점으로 친 다음에 계속 실업이 플러스로 진행되고 거기에 또 투자도 맞물려서 올라가주는 행위가 반복돼야 되는데, 과연 기업들이 그런 행위를 하겠느냐.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나 이런 쯤에. 물론 내년 상반기쯤이면 뭔가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어서 투자 행위는 바뀔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내내 그런 행위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물음표를 생각해 보면 쉽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직전 11년 동안, 지금까지 올해까지 아마 12년인 것 같은데 12년 동안 계속 확장 국면을 이어온 강세장의 조종장이라면 또다시 강세장을 만든다는 건데, 과연 그게 우리가 경기 수축 국면에서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조정들, 고용, 그 다음에 이제 재고 조정, 신용 팽창 조정, 자산 가격 조정, 이 네 가지 조정이 중에서 지금 현재 고용 조정 말고는 다른 것들은 충분히 조정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강세장을 만들 것이다? 저는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강세장의 조종이 아니고 그 약세장의 반등이 상당히 강하다. 그 반등이 강한 이유는 과거 이 강세장에서 맨날 연준이 그 주식시장을 떠받치는 행위를 반복했고 그 학습 효과에 의해서 요번에도 연준이 무엇인가 모든 걸 해결할 거라고 하는 그 학습 효과가 상당히 많이 강세를 보이게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제 5월 락다운 끝나고 나서 이제 5월 개간이 경제재해가 됐잖아요. 그럼 6월 지표, 7월 지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5월 지표는 전월 대비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6월 지표가 전월 대비 얼마나 늘어날 것이냐, 7월 지표가 전월 대비 얼마나 늘어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제 생각에는 그렇게 크게 탄력을 받으면서 올라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주식시장의 탄력 정도가 최소한은 줄어야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이제 제 현재 그 생각입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